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이케입니다. 오늘 주가는 4.2% 올라서 마무리가 됐고요. 연말입니다. 이제 거래일로 따지면은 25년은 내일 끝이죠. 다음 날은 이제 폐장이고 1월 1일 쉬는 날 해가지고 이제 넘어갈 텐데 아무래도 연말에 포지션이 좀 더 좋으면은 기분은 좋죠. 근데 제가 매번 이야기 드렸던 LG엔솔발 악재가 또 나오긴 했지만 이거는 물론 새로운 공급계약 해지 이슈가 나온 거지만 느낌은 재탕이죠.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악재가 나온다? 이러면은 시장은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차전지 종목들이 지금 대체로 다 저점 부근에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우려감이 더 커진다라기보다는 오히려 반대 패턴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전기차의 수요가 부진한 거는 어쨌든 간에 이케한테 안 좋은 이슈는 아닙니다. 그냥 이차전지가 밀려 내려간다 하면은 그냥 내려가는 거고, 이차전지가 오늘처럼 똑같은 이슈가 나와도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케는 오히려 더 편하죠. 왜냐면 전기차 수요에 대한 부진이 이케한테 이렇게 안 좋은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오늘 개인 매도 많이 나오고, 오늘 이차전지가 이런 패턴들이 나옵니다. 개인들이 매도가 좀 나와요. 가격 압박도 줬죠. 심리적인 압박도 줬죠. 시장은 어쨌든 위를 보고 있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아무리 못해도 상반기까지는 그렇게 우려할 만한 이슈는 없죠. 매크로 환경에서 볼 때. 또 5월에 파월이 교체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파월 임기가 5월에 끝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그냥 기술주들이 지지고 볶고 해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는 그 시기는 아니거든요. 5월 전까지는.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우리가 1분기까지는 시장을 좀 편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고 하는 건 좀 준비의 과정이다라는 관점으로 봐야지, 지금 이렇게 연말에 양도세 이슈 있고 해가지고 흔들린다라고 해서 26년 시장이 진짜 좀 마태이가 가겠구나, 2차전지가 좀 힘들겠구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확장하는 거는, 그러니까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너무 심리적인 거에 휘둘리는 겁니다. 우리가 25년을 어쨌든 기다리고 25년 하반기에는 기술주들을 위주로 한 그런 랠리들이 나올 거다. 제가 여름에 진짜 그 날 더울 때 많이 이야기 드렸거든요. 지주사니 뭐니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는 시기에 어차피 끝날 거고, 그 다음 랠리는 기술주 위주로 나올 거니까 그걸 좀 준비하셔라. 어쨌든 이차전지도 4분기 넘어와가지고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고, 또 이케 같은 경우에는 이차전지 애들이 대부분 다 여기 시세가 끝났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기 이렇게 내려와 있잖아요. 근데 이케는 오히려 고점을 한 번 더 올려놨단 말이죠. 그 다음에 제가 개인이랑 외국인들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얘네들은 언제든지 서로 체인징이 됩니다. 중요한 건 기관이에요. 기관들의 매도 물량이 개인들한테 넘어가는 게 최악이죠. 이케는 그것만 보여주지 않으면 위쪽으로 주가를 들어 올릴 어떤 그 힘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쭉쭉쭉 그냥 우리가 몇 달 동안 계속 그냥 이거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바뀌지 않는데 주가가 밀려 내려왔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갑자기 이런 어중간한 자리에서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물론 오늘 반등이 이렇게 세게 나온 건 아니에요. 세게 나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위에 있는 캔들이죠. 이 캔들 영역 안으로 들어왔고, 또 6만 원을 건드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해줬고, 장중에 6만 원 딱 찍었죠. 그다음에 기관들의 매수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 연기금 오늘 매수를 강하게 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매도가 강한 것도 아니고, 주가는 어차피 이 가격만 막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54,000원만 이탈시키지 않으면은 이 차트는요 언제든지 위로 또 돌려나갈 수 있는 그 차트예요. 여기서 아래 거리를 음봉으로 채우고 53,000원 이탈시키면 그거는 정말 치명적으로 우리가 진짜 한 달을 또 밑에서 보내야 될 수 있는 그런 캔들이 되겠지만, 그 가격을 막았죠. 제가 이 가격대에서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이야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이 가격을 막고 58,500원 이 가격대 위로 올라오는 거, 우리가 여기를 찍고 여기까지 올라오는 데 시간을 소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도 그거예요. 시간적인 지연, 딜레이. 그게 우리한테 피해인 거지, 주가가 내려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피해를 받았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한 번에 이 가격대를 뚫어낸다 이런 관점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주주분들이 생각했던 그 우려감보다 그렇게 큰 어떤 압박이 차트에 들어가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계속 심리만 밀리잖아요. 물론 주가도 밀리는 건 맞지만, 이케는 여기에서 6만원 뚫어놓고 여기까지 밀렸다라고 해도 제가 뭐라 그랬죠? 중간이다. 여기를 버티고 가격을 붙잡고 있는 게 나쁜 흐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포지션. 맨날 우리가 여기를 줌을 당겨가지고 이 부분만 보니까 다 올렸다가 내려왔네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케는 지금 작은 파동을 만드는 게 아니라 큰 파동을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포지션, 얘가 지금 상단에 있는지 중단에 있는지 하단에 있는지 이걸 봐야 됩니다. 제가 뭐 매번 이제 단기적인 흐름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렇게 큰 흐름을 같이 보여드리는 것도 지금 이케의 포지션이 우리가 과거에 버텼던, 이게 사람의 심리라는 게, 주가가 지금 5만원, 6만원 여기에 걸려 있잖아요. 근데 지금 주주분들의 심리는 여기에서 이런 캔들이 나오고 올라올 때보다 더 안 좋아요. 근데 이때 주가 끽해봤자 이거 5만원도 못 찍고 밑으로 내려가고 뭐 5만원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심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주가가 단기적으로 뭔가 강하고, 지금은 주가가 높은 위치에 있음에도 단기적으로 주가가 약하기 때문에 내 심리가 밀리고, 그러면 나는 이때는 막 내가 그냥 홀딩을 계속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도 오히려 더 높은 가격인데 내가 이걸 비중을 줄여야 되나, 던져야 되나, 매도해야 되나, 이거 좀 끝났나, 이런 생각들을 더 강하게 갖는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기관애들이 포지션 바꿉니까? 지금 우리가 기억을 잊어가고 있어서 그래요. 사람이기 때문에 이때 나왔던 데이터, 이때 나왔던 데이터, 이때 나왔던 데이터, 이때 데이터, 우리가 다 그날 확인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무슨 시험 볼 때 암기 과목 공부하는 것 마냥 25년 4월은 어땠고, 5월은 어땠고, 6월은 어땠고, 7월은 어땠고, 그거를 다 기억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제가 예전에도 매번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땡겨가지고 보여드리잖아요. 이 숫자 이거 땡길 때마다 늘어나는 거 보이십니까? 12월 기관이랑 외국인, 그 다음에 이걸 11월 2달로 확대를 하면은 그래도 개인 매도 100만 주, 60만 주, 60만 주, 60만 주, 40만 주, 10만 주, 10만 주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이거를 계속 땡기면 어쨌든 기관 쪽에서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겨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작년 연말부터 올해 연말까지 쭉 보면요, 주가는 여기죠. 작년 연말이 이때입니다. 이때 대비해가지고 뭐 당연히 주가도 많이 올랐죠. 근데 중요한 건 기관 애들은 쭉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 개인들은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 이게 이케가 이수학 분할 때부터 그 주식을 들고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에 있어도 매도가 나오고요, 여기에 있어도 개인 매도가 나오고, 초창기에는 그게 더 강했죠. 그 다음에 액면 분할을 하면은 개인 투자자들의 갖고 있는 주식 수량은 훨씬 더 늘어납니다. 곱하기 5가 되죠. 근데 우리가 진짜 이거를 체크해야 되는 거는, 액면 분할하고 난 이후에 기관 애들은 본인들이 앞구간에 지네들이 매수를 해놨던 그 주식 수량이 곱하기 5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물량을 시장에 내놓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여기만 봐도 됩니다. 이 데이터만 봐도 내가 지금 여기에서 홀딩을 해야 될지, 아니면 이게 주가가 또 이게 막 올라갔다가 그냥 밀리고 LG엔솔 맨날 뭐 악재 나오고 하니까 그냥 갖다 버려야 될지,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좀 괜찮은 데이터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크게 봐야 돼요. 길게 봐야 되는 거고, 지금 잔잔바리 형태로 이렇게 뭐 노이즈 나오고 뭐 파동 나오고 밑으로 좀 꺾어 내려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그 노이즈가 뭔가 되게 엄청난 악재인 것 마냥 이케한테, 솔직히 말해서 LG엔솔이 공급기가 해지나온 그 이슈가 섹터에는 당연히 우려감을 주겠지만, 이케한테 뭐 그게 큰 문제가 됩니까? 그게 별 문제가 안 된다는 거를 우리는 어디서 확인을 하냐면요, 2차전지 종목들의 주가랑 이스케의 주가가 같은 시기에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면 됩니다. 이스케가 어쨌든 분할이 되고 나서 23년이죠. 분할되고 나서 이런 식으로 6월, 그 다음에 뭐 3월, 이때 그냥 기준으로 볼게요. 3월 하면은 퓨처엠은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23년 뭐 6월 하면은 뭐 한 이 정도 되겠죠. 얘는 지금 퓨처엠만 봐도 주가가 고점 대비 밑으로 뭐 70%, 그 다음에 아직도 마이너스 구간이에요. 이 스케일을 보면
당장 그냥 이때 3월 주가랑 비교를 해도요. 주가가 이런 식으로 저점이 이미 25년 초반부터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이 차례 종목들이 저점을 들어올린 게 10월부터입니다. 9월, 10월 뭐 이때부터죠. 8월, 여름부터. 얘는 이미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차전지가 2년 동안 내려왔잖아요. 이스케가 2년 동안 내려옵니까? 주가 계속적으로 저점에 내려갑니까? 안 내려가죠. 고점을 들어올린 첫 번째 사이클이에요. 근데 이것저것 또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또 제가 또 텐션이 올라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또 많이 드리게 됐는데, 오늘 양봉이 안 나왔어도 언젠가 또 한 번 이런 이야기를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핸드폰이 떨어졌네요. 심리는 흔들려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도 흔들려요. 뭐 저도 주식시장 볼 때 뭐 강철 뭐 무슨 AI 마냥 GPT 마냥 기계적으로, 물론 또 기계적으로 최대한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지난주 시장 같은 거는 답답하잖아요. 그 답이 없습니다. 네, 지난주 시장에 외국인 기관 매수 들어와도 주가 밀리는데 그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걔네들이 주가 올려준 애들인데 그 물리적으로 뭔가 그거를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기다리는 거 말고는 없죠. 예, 그런 시기도 있고, 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가가 잘 올라가는 시기도 있습니다. 예, 그 간극을 좀 좁혀가지고 예, 좀 어느 정도의 그 평정심이 유지되게끔 잘 컨트롤 하시는 거. 예, 지금은 저는 기술적인 어떤 우리가 분석을 통해서 뭔가 막 대단한 대응을 해야 되고 이런 자리가 아니라 그냥 그 간극을 최대한 좁혀가지고 멘탈적인 부분을 좀 잘 유지하는 거. 예, 그게 가장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예, 큰 데이터. 그냥 이케가 우리가 1년 보고 2년 보고 했을 때 얘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이 데이터들이 아래로 갈 데이터인지 위로 갈 데이터인지, 우리가 어쨌든 확률 게임이잖아요. 내가 주식을 매수했다라고 하면은 올라갈 확률이 60%고 내려갈 확률이 40%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60% 확률에다가 거는 게 또 주식시장 있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내 인사이트나 이런 것만 보고 투자하면은 패가망신하기가 쉽고, 결국 우리는 숫자, 외국인 기관들이 보여주는 거, 그 다음에 데이터, 그 다음에 어떤 금리의 사이클, 시장이 큰 방향으로 돈이 뭐 어디로 흘러가는지, 돈이 늘어나는 시기인지 줄어드는 시기인지,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지 들어오는 시장인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볼 때 이케가 뭐 단기적으로 이차전지가 부진하다 보니까 잠깐의 불리함은 있겠지만, 저는 긴 관점에서의 불리함이 그렇게까지 강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좀 정리를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정 대표님이 또 휴가여가지고 그것도 영상 찍어야 되는데 또 찍다 보니까 또 마음 같지가 않아요. 오늘 같은 날은 영상 더 찍어야 되네 해가지고 시간 조절을 좀 해야겠다라고 해도, 이 영상을 키면 매번 뭐 댓글도 달아주시고, 또 어떨 때는 또 걱정도 많이 하시고, 또 어떨 때는 뭐 기분도 좋게 또 댓글도 달아주시고, 주가 올라가는 날에는 그런 것들을 제가 지금 이수학 때부터 지금 4년, 이제 4년 넘어가죠. 4년째로 넘어가죠. 22년, 3년, 4년, 5년이기 때문에 뭐 정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좀 더 그 마음이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주가도 굉장히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움직여 주기도 했고, 또 중간중간 수익도 잘 주는 종목이고, 또 난이도도 그렇게 높지 않은 종목이고. 왜냐면 수익이 꾸준하게 나는 종목은요, 난이도가 높은 종목이다라고 보기 어려워요. 진짜 난이도가 높은 종목은 카카오, 네이버 이런 애들이 진짜 난이도 높은 종목이죠. 그런 것들은 웬만해서는 안 건드리시는 게 좋습니다. 네. 뭐 어쨌든 오늘 또 이런저런 잡설, 이상한 이야기들이 또 길어졌는데, 어쨌든 뭐 주가는 뭐 괜찮은 위치까지 단기간에 좀 회복을 해줬고요. 오늘 또 수급도 좋았기 때문에 이제는 중간에 들어왔던 개인 물량들을 좀 소화를 해줘야겠죠. 이런 개인 물량은 어쨌든 5만원, 이제 5만원 후반대, 그 다음에 6만원 중반 밑에, 이 정도 자리를 잡고 소화를 해주면 이 위에 끝단에 있는 물량들도 빨려 내려올 거기 때문에 요 자리에서는 약간의 좀 지루함이 나와주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 캔들의 한 절반 정도를 잡아놓고 여기에서 슈팅이 나오게 되면 가장 좋은 포지셔닝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저희 25년 마지막 이벤트가 내일 또 종료입니다. 26년 기대감은 더 확장이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뭐 이런저런 걱정을 넣을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좀 좋은 종목들로 포트를 채워갈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죠. 아래쪽에 있는 링크 누르시고요. 편하게 문의 주셔가지고 저희와 함께 26년을 좀 준비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